지난주 5일 네 번째 저로서는 마지막 탄원서일 수 있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12일 목요일 날 선고기 때문에 거의 판결문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좀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2일이나 3일 이렇게 더 빨리 좀 썼으면 좋겠는데 계속 또 이렇게 손이 잡히지가 않았고 시작을 못했어요. 그러다 5일날 하여튼 완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네. 앞에 존경하는 이 말은 다 똑같이 한 거고, 사건 2020 고단 5320 사건의 선처를 위해 네 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판사님께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이루시고 또 많은 정의로운 판결로 이 나라 역사에 이름을 떨치시길 바랍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어제 1월 4일 국회에서 경찰 관련자와 소방관들을 불러 여야 정치인들이 경쟁하듯이 눈을 부라리며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봤습니다. 참으로 부럽고 또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러갔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죽음은 대통령 이하 온 나라가 슬퍼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높이며 그 죽음에 책임을 지라고 관련자들을 혼을 내고 한편으로 나라를 걱정하며 소리쳤다가 죽은 어떤 국민들의 죽음은 개죽음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5명이 사망한 그날은 분명히 공권력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망 사건이었음에도 역사상 어느 집회에서도 하루에 5명 사망이라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권력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2018년인지 2019년인지 국감 때에 조원진 국회의원이 경찰국장을 불러 3월 10일 일어난 사고에 대해 따지기도 하였지만 서울시나 경찰 또는 경찰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청산한 이름으로 재판대에 섰던 수많은 인사들이 2022년 12월 27일 사면되고 복권되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과 당시의 인사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특검이고 중앙지검장이었으며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재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들이 단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면하고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는 곧 2017년 3월 10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고 태극기를 들고 진실과 정의를 외쳤던 순수한 국민들의 뜻도 보살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2019년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우리 공화당이 낸 집회허가 신청을 고의로 받아주지 않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불법적인 천박은 대한애국당 전에도 후에도 많았지만 박은수 시장은 유일하게 대한애국당에만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탄핵 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이었고 정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30년이 넘게 정치 생활을 하면서 정치인이 해야 하는 일을 모르지 않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기소된 여러 건이 정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을 하신다면 이것은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정당 대표를 처벌함으로써 처벌에 의한 법 이익보다는 그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되시지 않을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의 효과가 처벌에 의한 피해보다 과연 더 높을 것인지 판사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또 증언으로 보셨겠지만 공무집행이라고 하지만 그날 새벽에 몰려온 용역들은 일용 노동자들도 아니고 서울시의 정당한 공무집행자의 위임자로 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위임을 받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 집달관 같은 사람들이지 물리력을 행사하는 깡패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무자비한 행정대집행에 동원되었던 서울시와 용역 계약을 맺었던 포스원이라는 회사는 그날 이후 그들의 홈페이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정당했다고 해도 그랬을까요? 존경하는 판사님, 10월 29일 이태원 사건으로 유가족이 분향소를 만들어 그 가족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또 그런 요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텐트를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항의를 해도 경찰은 유가족들의 반대편 사람들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하며 어느 쪽의 행동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강화문에서는 우리는 어느 누구에도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태원에서는 양 진영이 그곳 거주인들이나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삶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니 2019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찰청이 우리 공화당에 가했던 조처가 지금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28일 이태원의 문재인 때 사고 추모, 극우단체 펼침막, 이게 정치적 이용, 이런 제목의 신문기사를 탄원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네, 탄원서 계속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촛불들의 반인륜적인 행동과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탄핵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진영이 나뉘어 국론이 분열되고 심지어 가족 간 친구 사이에도 갈라지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고 또 이 사실은 얼마 전 조선일보에도 보도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3년 1월 3일 조선일보에 난 거예요. 20대 절반 지지정당 다른 사람과는 연애도 결혼도 힘들어 라는 제목으로 난 기사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양진영으로 달라진 이런 기사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2016년 태극 집회에 나가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고 알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 기사를 제가 일부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판사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진다고, 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태극기를 든 우리가 잘못을 한 겁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소리친 것이 비난을 받아야 하고 법으로서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정의와 진실을 외친 정치인을 단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태극기 국민들은 지금까지 이 나라로부터 외면을 받아오고 냉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지내왔습니다. 저는 지금 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법원이 진영이 아닌 공정한 법으로 처벌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국가도 애국도 정치도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살아온 우리가 왜 그렇게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겠다고 하였는지를 판사님께서 순수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봐주실 것을 하소연하고 간청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후에 바라는 간청이고 최후에 호소하는 간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싸웠고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 조원진 대표 등 9명에 대해 꼭 선처를 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 편지와 기사들을 다 출력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가 고장이 나서 옆에 있는 데 가서 흑백으로 출력을 했어요. 페이지가 11페이지 되는 건데 네, 이것을 1월 5일 날 보냈고 네, 1월 6일자로 받았다는 법원의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선고 날짜까지는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탄원서는 법원으로 보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선고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